서산공항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등 충남 지역의 대선 공약이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인 홍문표 의원에게 해법을 들어봤습니다. 서산 오토밸리 산업단지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이 추가로 들어섭니다. SK온이 1조 5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19,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태안 앞바다에서 금어기에 꽃게를 불법 포획한 50대 선장 등 3명이 해양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선장이 타고 나간 어선에는 총 무게 3톤에 달하는 꽃게 300여 상자가 발견됐습니다. 예산군이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를 141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군은 대상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본격적인 시설 복구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산공항 건설부터 공공기관 이전까지 충남 지역 대선 공약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에 대한 해법을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인 홍문표 의원이 충남방송을 통해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홍문표 의원. 먼저 지난 5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서산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물었습니다. 홍 위원장은 충남에만 공항이 없는 만큼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이라며 추진 여부를 예비타당성 조사로 결정해선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치적 행정적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딴 곳은 예타를 없이 다 해줬는데 왜 충남만 예타를 주장하느냐. 충남 도민의 목소리가, 행정의 정치적 목소리가 저는 아주 강하게 어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저는 안타깝고, 그것만 된다면은 저는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조만간 속도를 낼 걸로 내다봤습니다. 충남혁신도시는 지정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 이전 대상 기관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 홍 위원장은 출범 1년이 지난 윤석열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본격적으로 나설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혁신도시위원회를 만들어서 결국 공공기관을 이전은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돼요. 이게 대통령령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월 달에 발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개에서 20개를 어떤 공공기관이 이 지역에 내려올 건지 그거는 지역에 이미 존재해 있고.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 가능성에 대해선 당장 주장만 해선 이뤄지기 힘들다며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충남 홀대론 해결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도 없죠. 항공도 그렇죠. 육로도 그렇죠. 그리고 또 문화체육 모든 부분도 지금 충남만은 아주 홀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 위원장은 최근 충남을 비롯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과 수해 등 자연재해 대책으로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늘리는 재해보험 제도 개선 등도 제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에 대규모 배터리 생산 공장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충남도와 서산시는 16일 도청에서 SK온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SK온은 2025년까지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서산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약 4만 4천 제곱미터 부지에 제3공장을 증설할 계획인데요. 충남도와 서산시는 이번 증설로 19,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약 2조 원의 생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안 앞바다에서 불법으로 꽃게를 잡은 혐의로 50대 선장 A씨 등 3명이 검거됐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태안 신진항에서 꽃게 금어기에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태안 해경은 A씨의 어선에서 3톤에 달하는 꽃게 300여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또 같은 날 태안 가르미항에서도 각각 꽃게를 불법으로 포획한 7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오는 20일까지 꽃게를 포획하거나 채취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군이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비를 141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예산군이 지난 9일까지 자체 피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천 제방 유실로 인한 피해액 50억 원, 공공시설 피해 40억 원, 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 피해액은 1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군은 농업재해보험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피해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피해 시설 복구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가고 지난 주말부터 무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찜통 더위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른바 더위 먹는 현상이라고 하죠. 온열 질환자까지 크게 늘어났습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 자료를 보면 올해 온열질환 감시를 시작했던 지난 5월 20일 이후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2,244명, 추정 사망자는 29명입니다. 누적 온열질환자의 31.2%인 701명은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했고요. 그중 논밭에서가 14.8%, 길가 10.3% 등 실외에서 전체 환자의 79.2%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피해가 커지자 지자체들마다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부천시는 이동 노동자 쉼터에 생수 1,000병을 지원하고 안양시에서는 환경미화 차량 내에 냉장고를 설치하는 등 폭염 대응책들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일 찜통더위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전국 곳곳에서 폭염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 자주 드시고요. 또 한낮에는 논밭일이나 외부에서의 작업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해마다 태어나는 나이가 급감하면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도 줄고 있습니다. 네, 시골 학교들은 폐교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마을에 흉물로 방치돼 있던 폐교가 박물관으로 색다른 교육의 장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운동장 한켠에 마련된 트랙에서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트랙에서 아슬아슬하게 자전거를 타고 있는 학생은 산악자전거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봐보니까 평상시보다 여기에는 굴복이 있고 또 그 뭔가 펌핑이나 그런 게 있어서 좀 더 많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강원도 원주시 황둔리에 위치한 원주시 산악자전거 파크는 무료로 산악자전거 교육에서 코스 이용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선수 출신 강사진들의 강의도 들을 수 있습니다. 산악자전거를 타기 위해선 보시는 것처럼 안전장구 착용은 기본이고 운동장에 마련된 작은 트랙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원주시 산악자전거 파크는 폐교를 활용해 운동장과 교실을 짜임새 있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악자전거 코스가 이곳으로 연결되는 것은 물론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신규로 지어가지고 만들려면 좀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산에 이렇게 저희가 코스를 마련을 해놓고 또 거기다 지으려면 또 비용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지금 분교를 활용해서 이제 사용을 하니까 아무래도 비용도 많이 절감할 수 있고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옛날 건물에다가 저희가 이제 체험장하고 이런 걸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좀 활용도를 많이 높여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학교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학교는 바로 박물관입니다. 영월 주천면에 마련된 인도미술박물관. 이곳에서 인도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박물관도 폐교를 리모델링했습니다. 인도 미술의 다양함을 분야별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교실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만한 공간이 있는 장소가 쉽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박물관이나 초등학교 보면은 초등학교 마을의 중심에 되게 있어서 좋은 위치에 좀 있고요. 영월군에는 이렇게 폐교를 활용한 박물관만 8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 다양한 공간으로의 변신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당진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의 5건 중에 1건은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0년간 당진에서는 460여 건의 주택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이는 전체 화재 중 약 20%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13명으로 이 중 10명은 주택에서 발생한 불로 사망했습니다. 당진 소방서는 주택 화재가 잠을 자는 야간에 발생할 경우 인지하기가 어려워 피해가 커지기 쉽다며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했습니다. 용 소방시설 설치가 소방법령으로 제정되어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아직까지 당진시 설치율이 6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수면 중일 때 화재 감지기는 연기를 신속히 감지하여 대피를 경고하기 때문에 시민의 생명을 우선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우수한 기기입니다. 서산시가 양대동 일원에 조성하는 자원회수시설에 94m 높이의 전망대를 설치합니다. 시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전망대 내에 어드벤처 슬라이드 등 체험 관광시설을 함께 조성할 계획인데요. 서산시는 이번 전망대 설치로 자원회수시설이 기피시설이 아닌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남당항 인근의 스카이타워와 주변의 섬을 연결하는 스카이브리지 조성 비용을 확보했습니다. 홍성군은 내년도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공모에 속동 스카이브리지 조성 사업이 최종 선정돼 사업비 5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스카이브리지를 랜드마크 시설인 스카이타워와 연계해 남당항을 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